너의 마지막 수학 수1 3-3-1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폐기하시는 중에 제가 영상을 끊어버렸죠.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론에 관련된 예제들을 풀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끝장내보도록 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요? 점화식으로 정의한다고? 대답 잘하시네요. 이렇게 날파리가 있네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등차와 등비수열의 점화식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뺐더니 공차가 나왔다. 얘는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혹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가 an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의 합이다. 얘도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라는 얘기죠.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번째를 an번째로 나눴더니 공비가 나왔다. 일정한 수가 나왔다. 등비수열이죠. 혹은 an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이 an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의 곱이다. 이걸 만족해도 얘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본다는 얘기죠. 이제 아까 좀 더 짜투리로 an 플러스 1번째가 an번째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아니라 n에 관련된 어떤 식을 더했다. 이런 경우는 쭉 다 n에다 1부터 대입해서 변과 변을 더하라고 얘기했고요. an 플러스 1번째가 an번째에다가 n에 관련된 식을 곱해서 만들어졌다. 축차 대입한 다음에 n에다 1부터 대입한 다음에 변과 변을 곱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돌아와서 297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얘네 둘만 잘 기억해 놓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 뭐하다 싶으면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A1은요 5랍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가 AN번째에다가 8을 더한 거래요. 이걸 지금 보죠.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등비 수열 중에 하나가 됩니까? 되죠. 등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인가요? 등차죠.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알려준 요 5라는 건 초항이죠. 그리고 여기 이 식을 보았을 때 공차는 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8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등차 수열인 거죠. 그러면 AN은요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즉 8n-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AN을 구하라고 얘기했던 거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A1은 초항은 2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6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2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의 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또 마찬가지로 이거 딱 보니까 an은 무슨 수열입니까? 공비? 뭐라고? 등비입니까? 아닙니다.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걸 보고 AN은 등차 수열이다. 근데 초항이 얼마라고요? 2고요. 두 번째 걸 알려줬네요. 우린 그걸로 공차를 알 수 있죠. 공차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이러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1번은 구할 수 있죠. 1번항은 AN은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대입인 거죠. 그래서 4n-2가 1번항이다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좀 보죠. 밑에 있는 문제는 제가 두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계속 적으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A1은 4고 A2는 6이고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은 an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잠깐 적으셔야죠.
네, 적으셨어요. 이제는 되도록이면 적으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초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AN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요 점화식을 잘 보세요. 이건 어떤 수열이 만족하는 점화식이 됩니까? 등비수열입니다. AN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여기서 지금 일반항, n번째 항이 뭔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겠죠. 초항은 알려줬네요. 초항은 4입니다. 그럼 공비는 뭐가 되겠냐 이겁니다. 혹시 계산 가능한가요? 공비는 뭐가 될지? 좀 헷갈리시는군요. 4, 두 번째 항이 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곱해져서 공비가 되는가? 4에다가 R이 곱해져서 6이 됐다 이겁니다. R은요 4분의 6, 2분의 3이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혹은 공비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눠서 구해졌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을 4로 나눴다. 공비는 2분의 3인 거죠. 우린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을 계산한 게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칠판이 많이 흔들리길래 뭐 뒤에 또 뭐가 빠졌나? 안 빠졌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4번. 자, 그건 이제 얘네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과서에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우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을 볼게요. 지웁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김치볶음밥이요. 오늘은 그래도 밥을 먹었네요. 다른 때는 다 족발이나 그냥 목살을 드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족발에도 그때 밥 드신 건가요? 족발은 족발만. 자, 필수예제 3번에서는요 제가 첫 번째 거 안 보고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구조가 똑같거든요. 자,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초항은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가 ann번째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묻는 게 a20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n에다가 1 넣어서 a2 구할 수 있죠. a1이 뭔지 아니까. 그 다음에 a2를 알게 됐으니까 A3도 구했을 거, A4도 구했을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A20이면 사실 19번을 해야 되거든요. 좀 많이 어렵겠죠. 성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 더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정해진 수라면 얘는 깔끔한 등차 수열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n에 관련된 어떤 식이 더해지고 있죠. 이런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라 이거죠. 1 대입하면요 A2는 A1 더하기 2입니다. 괜찮으세요? n에다가 2 대입하면요 A3은 A2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4라고 쓰지 마시고 2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n에다가 3 넣으면요 A4는 A3 더하기 2의 세제곱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20이 뭔지 알고 싶잖아요. 여기가 A20이 되게끔, 이게 A20이 되게끔 점점점 가서 n에다가 19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 19를 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a 20이 되겠죠. 여기는 a 19, n에다 19 넣은 거니까 여기는 2의 19제곱이 됐겠네요. 이때 이 변과 변을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더하라고. 더하면 더해버리면 이 a2가 지워진다고요. a3도 지워지고 여기까지 지워진단 말이죠. 여기는 a22 빡 있고요. 다음에 a1은 아까 1이라고 얘기했죠? 1하고 더하기 이제 얘네들이죠. 2부터 2의 19제곱까지 더해졌어요. 2 더하기 2의 제곱 점점점 2의 19제곱까지 더해졌어요. 얘를 이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계산이 떠오릅니까? 어떠한 방식이 떠오르게 됩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그쵸.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가 필요하죠. 초항은 얼마예요? 2죠. 공비는요? 공비도 2입니다. 항의 개수 몇 개인가요? 19개입니다. 여기 이제 그 A20 놓고요. 1 있고 여기는 자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했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1이니까 무시하고요. 안으로 분배하면 2의 20제곱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그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이고 항이 20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었겠네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자, 적어 보시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칠판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필수 예제 4번에서도 한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기해. 자, 한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첫 번째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필수 예제 4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항은 1이다.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에다가 무언가 곱해져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정한 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AN 앞에다가 곱하는 걸 써놨네요. 자, AN 앞에다가 뭔가 곱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정한 수가 아니라 식이 곱해져 있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A 몇이야? 29의 값을 구해라. 이것도 하나하나씩 해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28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런 A의 일반항을 구하는 그 아이디어를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보면요. A2는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4입니다. 여기는 A 1 대입겠죠. 그럼 N에다가 2 대입하면요. A3은 2 대입하면 3분의 5입니다. A2가 되어 있겠네요. N에다가 3 대입하면은 A4 됐고요. 3 대입하면 4분의 6 됩니다. A에 3 대입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분수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요게 지금 항차이가 2개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아까 우리가 막 서로 지워지는 수열 같은 거 공부해 본 적이 예전에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구조인데 항차이가 2개 나요. 여러 개 좀 더 써봐야 돼요. 바로 안 보이니까. N에다가 4 넣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가 지워지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럼 A5는요. 4 대입하면 여기는 5분의 7 A4 대입고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N에다가 5 대입해보면 A6은 5 대입하면 여기는 6분의
8 곱하기 A 5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A 29 알고 싶죠? 그럼 n에다가 이게 A 29가 돼야 되니까 n에다가 28 넣어보는 겁니다. A 29가 됐겠죠? 여기는 이제 그리고 28을 대입해보면 29분의 31 A 28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다 곱할 거라는 거예요. 곱하면 양변에 곱덩어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때 요 A2가 서로 약분된다는 얘기죠. A3도 약분, A4도 약분 다 해서 여기까지 약분이 되고 A29가 이렇게 좌변에 남게 되고 우변에는 여기 이제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5분의 7 6분의 8 이렇게 곱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A1이 이제 곱해져 있겠죠. 근데 보시면 지워지는 패턴을 보시면 4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5가 지워지고 6이 지워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2나 3은 절대 안 지워져요. 그 여기에 남는 게 여기서도 두 개의 분수에서의 분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쭉 갈 때 끝 덩어리만 쓰면 안 되고 얘 바로 전 덩어리도 써봐야 돼요. 바로 전이면 이게 1씩 잡겠네요. 그래서 이제 28분의 30 곱하기 29분의 31 그리고 A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두 분수의 분자가 남으니까 여기서도 지워지고 이 둘이 남을 거란 얘기입니다. A1은 아까 얼마였죠? 1이었습니다. 이건 무시해도 되겠네요.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A29는 2, 3, 6분의 30 곱하기 31이다. 근데 이거 약분되겠죠? 그럼 5네요. 5 곱하기 31, 15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소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축차 대입을 한 이후에 변과 변을 곱한다 라는 거였고요. 뒤에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수열. 자, A1은 1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N이 나왔어요. SN은 4AN-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까지 원래 안 흔들렸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10을 구하라 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약간 당황하게 되죠. 일단 A n번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A 10번째 항만 바로 그러니까 구하려면 하나씩 또 대입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SN을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우리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SN과 AN 사이의 관계. 뭐냐 하면 AN이 SN에서 SN-1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식을 이용해서 이 SN을 이렇게 AN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A 시리즈들로만 이루어진 식이 될 테고 거기에서 AN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알아보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그래서 AN은요. SN은 4AN-3입니다. 마이너스 SN-1 여기 N-1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도 N-1로 바뀌게 되겠네요. 4 곱하기 A N-1 빼기 3은 똑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은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AN은 4 곱하기 AN 빼기 4 곱하기 AN-1입니다. 이거 보니까 잘 정리하면 AN이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N끼리 좀 모아볼게요. 넘어가면 여기는 그러면 빼기 AN이니까 3AN이 되어 있겠군요. AN-를 넘겨버리면 4 곱하기 AN-1입니다.
이거 보니까 AN은 어떤 수열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비입니다. 확실하게 알려면 이쪽을 말이죠.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항, 그 전항. 여기서는 그러면 n-1과 n을 얘기했으니까 an-1번째 분의 an 하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양변 나눴겠죠? 여기 이제 4만 남았겠죠? 근데 3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또 그럼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an은요,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 수열이다 이겁니다. 초항을 알아야 되겠네요. 초항은 알려줬습니다. 초항은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N은 1 곱하기 3분의 4의 n-1제곱이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A 10이었거든요. 그럼 A 10은요. n에다 10 대입하면 이건 1이니까 상관없고요. 3분의 4의 9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숫자가 매우 크니까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필수 예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보시면 그 점화식,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파악되는 규칙이 있으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좀 답답하면 대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보죠. 방학을 맞아 지훈이는 열흘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첫째 날에는 20송이를 수확했다. 여기서 지금 n째 날 수확한 거를 AN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 날 20송이를 수확했으니까 첫째 날이 20인 겁니다. A1이 20.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수의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대단한데요? 2분의 3배를 수확했대요. 그러면 이 AN 시리즈는 무슨 수열인 것 같으세요? 등비죠. 다음 날은 전날에 2분의 3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A1, A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2의 값은 여기 20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게 되겠죠. 30송이를 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웃은 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포도는 나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식을 세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라 이거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그게 2분의 3이다 라는 관계식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을 보고,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점화식으로 만드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간단한 예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연습 문제 중에 3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4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에 물이 100리터가 있대요. 물이 100리터가 있대요. 그리고 전날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의 반을 버리고, 전날 물의 반을 버린대요. 버리고 30리터를 추가한대요. 이랬을 때 5일 후에 수족관에 물을 넣은 뒤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죠. n일 후에 남은 물의 양을 제가 여기에서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하죠. n일째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다. 아니다. n일 후라고 얘기해야 되겠군요. n일 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여기 두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물을 버리고 채워 넣는 일을 한단 말이죠. 채워 넣는 것까지, 그 일을 마무리 지은 n일 후에 남은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이 100리터는 처음 상태는 아닌 거죠. 1일 후에 남아있는 물량은 뭐가 되겠느냐? 이 100에서 말이죠. 반을 버려요. 이 중에 반만 남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을 추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50 더하기 30이니까 이게 80이 되어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오. 물이 100리터가 들어있다.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건 네, 아니에요. 제가 뭔가 착각을 했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럼 이제 둘째 날은 뭐가 되겠느냐? 셋째 날은 뭐가 되겠느냐? 차례로 구해도 되는데 우리 여기서 점화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째 날 남은 물이 양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날 남은 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날 남은 물의 양의 반을 버립니다. 그럼 반이 줄어들겠죠? 반만 남겠죠? 그리고 30을 추가한다 이겁니다. 사실 이게 점화식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A1을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A2는요? 여기다가 n에다 지금 1을 넣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는 2분의 1 곱하기 80 더하기 30. 그럼 40 더하기 30이니까 70이 됐겠네요. 괜찮으세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점화식은 우리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이 이제 5일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묻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하나하나씩 넣어서 구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요 2분의 1 곱하기 n에다 2 대입한 거니까 여기 A 70 더하기 30 된 겁니다. 35 더하기 30이니까 여기는 네, 35 더하기 30이니까 여기는 65가 됐겠네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A4는 n에다가 3 대입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 65, 이게 3일 후에 남은 물의 양이니까 거기에 반만 남고 30을 더했다 이겁니다. 이거 2분의 65죠. 더하기 30, 그럼 2분의 60이니까 2분의 125가 됐습니다. 분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A5는요. 넷째 날 2분의 125, 이 중에 반을 버리고 반을 남겨놓은 다음에 거기다 30을 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4분의 125잖아요. 30은 4분의 120입니다. 더하니까 4분의 245가 되겠군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형태의 점화식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